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네 남자의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시즌2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네 분 함께하겠습니다. 현근택, 김태현,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이준석 새보수당 젊은정당 비전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준석 위원장은 갈수록 뭔가 그게 막 너무 길어져 갖고 외우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이준석 의원이 돼야 될 텐데. 제일 짧은 거. 제일 의원 짧은 두 거. 글자면 되는. 제일 짧은 거. 예. 영어로 아나러블이 앞에 붙느냐 안 붙느냐. 그렇죠. 자, 한 주 어떻게 네 분 다 잘 지내셨습니까? 또 계속 바쁘셨죠? 아, 네, 뭐 다들 바쁘게 지내셨겠죠. 저도 무척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네, 저도 지냈어요? 뭐 바쁘게 지냈습니다. 거의 요즘 뭐 바쁘죠. 팬 공천 받으려면 난리 났어 지금. 네. 여기는 공천 받아야지 난리 났지. 이 형은 저 형은 비례인지 지역인지 결정해야 되니까 난리 났지. 결정했죠. 결정했어요? 결정했잖아. 지난주 비례로, 얘기했잖아. 비례로? 비례로 결정을 했고 어. 깨알 같은 홍보를 다시 한번 하면 시민선거인단에 많이 참여해 아, 그렇지. 주셔야 그렇지. 아, 예. 신장식 아니, 근데 국회의원에게 어쨌든 선거할 수 선거인단 뭐 해야 있습니다. 되지? 예. 얘는 갈 거냐 남을 거냐 결정해야 되니까 그렇지, 골치 아프지. 얘는. 그렇지. 공천은 상관없는 거예요. 어. 제가 잘한 거죠. 아니 그 아니 뭐 방송 근데 소리 비례 아 그런가? 아, 그래. 정의당 비례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지역구 중에 하나가 노원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요? 당원 수가 많거든요. 당원 진짜 많더라고. 노원이- 노회찬 의원의 영향도 있고. 아, 그러네요. 예. 그리고 지하철 공사 차량 기지가 있어가지고 네, 창동 노조원 차량 장난 아니야. 아, 그러니까 여기서 바터를 해 빨리 바터. 원금. 자. 바터를 해 바터를. 사실 깨알같이 홍보를 드리면 ARS 1800에 2120번, 아이, 좋아요. 1800에 2120번, 그다음에 1800에 2120번. 예, ARS 그리고 정의당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시민선거인단 참여 인터넷으로 가능하십니다. 다들 위반 전화해가지고 아니야. 나를 해주세요 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어? 시민선거인단 참여해 주세요. 다들 전화해서 이자스민 찍으세요. 네. 이게 당원이 아니어도 된다면서요? 예, 당원이 다 아니어도 뭐 이건 공무원 상관없는 아니면 거니까. 근데 이자스민 누구나 의원은 들어오실 경쟁자가 수 아니잖아요. 있어요. 여성과 그렇죠. 남성은. 예, 근데- 여성 명부기 때문에. 네. 예. 할 거면은 당원 아닌 사람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일제 오픈 프라이머리 개념이니까. 예, 그런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제가 이제 어쨌든 오늘 이제 이준석 위원장과 먼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오프닝을 시작했던 네. 이유가 있습니다. 예, 예. 오늘 우리 또 녹화 기준 이제 월요일 네. 지금 밤에 만났는데 오늘 아주 좀 이렇게 얘기하신 게 네. 좀 이슈가 많이 됐어요, 사실 이준석 위원장이. 그게 그 원래 그 학생이 그 시험을 앞두고는 인터넷 많이 하고요. 예. 게임 많이 하고 이런 것처럼 이 선거가 다가오면은 괜히 페이스북 많이 하고 싶어지고 이럽니다. 예, 선거 사무실에 앉아 공약 만들다가 할 일 없으면 그런 거 하고 이러는데 네. 글 한 3개 정도 썼는데 2개가 연타가 터져가지고 그러니까요. 네이버 정치면에 지분이 꽤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 진짜? 오늘 하태경 지금 이제 세보수당의 책임 대표시죠. 예. 책임 대표가 네. 한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이준석 위원장이 네. 어떤 요지였냐면 네. 사실 명분이 제일 중요한데 예, 예. 그 얘기는 사실 우리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그렇죠. 하셨던 예, 내용이긴 예. 해요. 근데 대의 명분이 없다. 명분이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노회찬 네. 우리 네. 노회찬 의원의 발언을 인용까지 하시면서 외계인이 그렇죠. 왔을 때는 이제 다 뭉치지만 네. 제가 과연 문재인 정권이 외계인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맞느냐? 뭐 아니 이런 외계인 얘기까지 수준이 아니면 하셨어요. 외계인 만들기부터 해야죠 먼저. 그렇죠.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네. 외계인인 걸 빨리 설명을 잘 해야죠 보면은. 그리고 건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검찰 인사나 이런 것들을 내 가지고 누적된 게 있고 하다못해 뭐 그쪽 진영에 있는 진중근 교수나 이런 사람까지 정의당을 이제 불이라고 칭하는 상황까지 왔으니까 어쨌든 굉장히 축적된 힘이 있는 건데 네. 저는 그거를 잘 빚어가지고 이렇게 떡을 만들어 놓고 이제 상에 내놔야 되는데 지금 막 밀가루 다 흩어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작업부터 해라.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통합의 분위기가 나올 것이고 아니면 연대 분위기가 나올 것이고 한데 지금 뭐 바늘허리에 실매어 쓴다고 지금 예. 하태경 의원이 제가 항상 비유하잖아요. 하태경 의원이 그 맨날 달려가려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이게 앞으로밖에 달리질 못하는 성격이라 가지고 제가 고무줄을 항상 뒤에 묶어놓고 있다고 이렇게. 옆에서 좀 도와주시고 해야 이번에 된다. 세게 당겨야지 네. 이렇게 뒤로 이제.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정가 소식인데. 네. 이런 거 재밌죠. 예. 결국은 말은 지금 뭐 1대1로 할 거냐 아니면 뭐 통추위가 할 거냐라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한 두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을 대구에 출마시킬 거냐 아니면 서울로 땡길 거냐. 대구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거고 서울은 당연히 한국당 측에서 바라는 거고. 이제 뭐 전략 공천 같이 되는 거죠. 전략이 어쨌든 네. 좀 이제 대구는 안 된다. 이제 서울에 와서 왜냐하면 이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한국당 분들이 원하는 게 네. 서울에 와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본인들 표에 도움이 되거든요. 예. 대구 나가서는 아무 저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얘기하면 이제 이해운 의원 같은 경우가 예. 어찌 보면 아주 노른자에서 삼선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당 분들이 보기에는 저 좋은 자리를
왜 계속 하고 있어? 삼선이나 딴 데 좀 가지. 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 두 가지 걸림돌이 아주 이게 형식적으로야 지금 뭐 당대 당이냐 1대1이냐 아니면 뭐 통축하느냐 뭐 이렇게 원오브 댐이냐라고 하지만 예. 내부적으로는 그게 아주 치열하게 다퉈지고 있다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저런 헛소문에 속으시면 안 되고 예.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제가 한 가지 할 게 뭐 뭐냐면 자료를 하나 가져오셨네요. 자료가 아니라 이게 옛날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교안 대표가 험지 나가라 그러니까 네네네. 자의적으로 어디가 험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딱 뭐냐면 보수랑 진보가 1대1로 붙었던 마지막 선거예요. 아, 뭐냐면 대선이네요. 박근혜 대 문재인 대선. 이때 네. 뭐 이정희 후보 있었지만 사실 유의미한 득표율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지지난 대선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때 그렇죠, 사퇴했으니까 그렇죠. 이정희 네. 후보가. 네. 그래서 이제 1대1로 붙었던 선거인데 여기서 보면 지역구별 판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땅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보면은 뭐 부동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땅이 얼마나 보수에 유리한 진보에 유리하냐인데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문재인 그 당시 후보가 우세했던 지역이고 서울에서 예. 빨간색이 서울에서 이제 박근혜 후보가 우세했던 지역이거든요. 음. 빨간색은 강남 3구의 강동의 용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이드라인으로 만약 제시한다면은 이 1대1로 붙었던 땅 지도에서 보수의 대권주자 또는 지도자급 인물들 또는 중도까지 포함해가지고 뭐 황교안, 유승민, 안철수 뭐 거기다 뭐 이현주 뭐 단어턴제 해가지고 이현주. 아니 본인이 지도자로 생각한다면 네, 본인이 지도자로 생각한다면은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정현 의원 전 그래서 굉장히 멋있게 봤던 게 뭐냐면은 무소속으로 서울로 나가겠다고 했죠. 네, 무소속으로는 나가겠다 무조건 네. 그런 정도의 의지를 보여가지고 나오라는 게 뭐냐면은 저는 두 가지 테마가 있다 봐요 보면은. 그래서 아까 보수의 그 통합에 있어서 감동을 주려면은 젊은 보수와 나이든 보수 또는 장년층 보수가 역할을 분담해야 된다. 장년층 나이든 보수 아닌 지도자급 보수 아까 말했던 분들은 헌신을 통해서 감동을 줘라. 예. 긴 얘기하지 말고 내가 솔선수범한 헌신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젊은 보수들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 새로운 보수 정당이 가져야 될 정강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설계하는 역할이 젊은 보수층에게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두 개가 역할 분담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게 섞여버리면 저는 절대 감동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어려운 얘기 하는데 유승민이 서울 와요 안 와요? 저는 오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적어도 이 나이든 보수 또는 이 장년층 보수가 돌격 앞으로 이렇게 놓은 다음에 자기들은 뒤로 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당 내에서는 또 이제 친박하고 유승민 의원이 뭐 이제 동반 퇴진 뭐 이런 얘기까지 뭐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동반 어차피 퇴진하자. 그러니까 동반 퇴진 안 할 네. 거면은 동반 앞으로 가라고요. 아, 예, 동반 퇴진이 얼마나 어렵겠어. 동반 앞으로가 차라리 낫지. 아, 예. 그냥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동반 퇴진이 더 어렵지. 네. 다 내려놓으라는 한마디로 건데. 얘기하면 이제 물귀신 작전이라 그러죠. 나 죽을 때 너도 죽어. 근데- 아니 그래서 제가 아이들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노란색으로 된 것 중에 아무나 뒤집어졌어. 고르면은 선점하는 사람이 먼저 가져가기. 아. 여기 용산도 있어. 용산도 있고 종로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험지를 예, 험지를 먼저 네. 본인이 출마 선언하면 딴 사람이 거기 가서 경쟁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면에 먼저 이제 선언. 그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종로에 전세를 구하셨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 거의 이제 확정 뭐 황교안 대표가 아주 이제 곤란해지고 있죠 점점. 예. 안 나가면 이제 빼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제 나가자니 이제 지면 이제 끝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 뭐 거의 외통수로 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지더라도 오히려 그게 낫다라고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우리 다 그랬죠 아마. 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지더라도 개인이 지고 주변을 모두 어쨌든 끌고 가면 기회가 있다 이제 또 이런 평가도 해주셨었는데 정치를 해보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이런 분들처럼 한번 세게도 붙어보고 험지도 가본 분들이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직생으로 가는데 네. 제가 보기 황교안 대표는 정치를 안 해보셨어요. 출마도 안 해봤고 예. 제가 보기엔 아마 떨어지면 이거 정치 관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이 아마 클 것 같아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정치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아까 이제 이준석 젊은 정당 비전위원장 에서 이야기하신 거는 이 하나로 원팀 정신이 있어야 가능한 거란 말이죠. 진짜 아니면 다 같이 물귀신 작전. 원팀 정신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가능한데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보면 그 가끔 뭐 민주당도 그랬지만은 뭐 요즘은 조금 달라지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자유한국당이나 이쪽 보수 정당들이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 정당이에요. 간판은 같이 쓰는데 영업은 각자 주머니 다시 다 따로 차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프랜차이즈 정당을 극복할 만한 저는 혁신과 그 자기 명분을 분명히 해야 이 프랜차이즈 정당이 극복이 될 건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준석 그 위원장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혁신의 대의가 있어야 누군가 희생도 하고 누군가 앞으로 같이 나가서 죽더라도 같이 나가서 한 전선에서 죽자. 그래야 다음에 전선이 복원이 돼. 우리가 이번에는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여기보다 조금 더 가자. 마일스톤을 딱 세워가지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프랜차이즈 정당 간판은 같이 쓰되 주머니는 각자 따로 따로. 근데 이게 이거는 어떤 제가 걸 정의당 쪽에 친한 사람들 많이 얘기해 보면은 예, 예. 내가 이제 신장식 변호사 이제 방송 같이 많이 하고 이러니까 신장식 변호사 지금까지 고생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이번에도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은 다들 한숨이 먼저 나와. 아휴 장식이 고생 많이 했지. 이번엔 어떻게든 붙여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은 예. 낙천, 낙선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본인은 진짜 본인은 뭐야. 한번 나가봤다 이거. 여기도 많이 나가봤어 여기도.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야? 그러니까 유세차 타본 사람, 못 타본 사람, 못 해본 사람, 못 타본 사람이잖아. 난 타본 사람이야. 남의 거 탔잖아, 남의 거. 아니 내 거. 내 거. 실험해봤어. 내 선거를 3번을 한 사람이야. 왜 이러세요? 그럼 우리 타본 억울한데? 사람, 못 타본 야, 그럼 사람. 이렇게 하자. 어? 낙선인데 선거비 보전 못 받은 사람 받은 사람. 그렇지, 그런 것도 아, 있고. 난 보전도 받았어. 받은 적도 있고 안 받은 적도 있고. 그렇지. 네. 보전 받은 근데 사람이 이게 정의당이 뭐냐면은 있잖아요. 이게 아까 말했던 수많은 정치적 기교나 아니면 멋있어 보이기 이런 것들이 네. 사실 그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어떤 멋진 명패를 던지고 낙선을 감수하면서 부산에 나가고 예. 이런 것들이 가능한 여유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처음에 출마했을 때 한번 되면 그렇겠대요. 그다음부터는 기도를 부릴 가능성이 있는데 뭐냐면 왜냐하면 전직 의원은 계속 전직 의원을 치고받고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거 기교하다가 낭인 취급받아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 차이가 크다는 관점에서 지금 봤을 때는 아마 신장식 변호사나 저 같은 사람에게 당신들이 쇄신의 깃발을 들어라 아니면은 헌신의 깃발을 들어라 이러진 않을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하기도 웃기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보수의 지도자급이라고 하는 사람들 적어도 재선 3선 이상급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 먼저 깃발 들어야 돼요. 이게 되게 현실적이면서 맞는 얘기거든요. 예. 되게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아니 현실이니까 뭐 정치도 어쨌든 무슨 직업이랑 마찬가지인데 굳이 그렇죠. 얘기하자면 네, 그렇죠. 그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면 결국 이제 보수 통합이 뭐 어떻게든 되긴 될 거예요. 어떻게든. 된다고 근데 보시는. 규모가 어떻게 아니, 되느냐 그러니까 그렇죠. 규모가 어떻게 되고 잘 네. 되냐 안 되냐 문제 음. 되긴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도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그거거든요. 황, 유 두 사람이 네. 대주주잖아요. 결국 네. 두 사람이 당권을 내놓을 수 있느냐, 공천권을 내놓을 수 있느냐, 지역구를 포기할 수 있느냐 이건데 유승민 의원은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왜냐하면 이준석 위원장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유승민 합당하는 순간 유승민 의원 대구 못 갑니다. 합당 안 하고 새보수당 나갈 때나 대구나 험지지 합당하고 나면 대구가 제일 좋은 데인데 그럼 말이 명분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서울로 와야 돼요. 그러면 험지가 안 돼 버리는구나 얘기- 합치면. 험지가 안 되죠. 제일 네. 좋은 데인데 그 꿀이지 꿀과 절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네. 그러면은 삼선 의원 했어. 삼선 의원이죠. 사선. 사선에 원내대표에 대통령 후보까지 한 사람이 총 국회의원 뺏지 하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럼 종로 나와서 죽을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당권 내려놓고 나 공천권 행사 안 할게. 외부에서 누구 하나 모셔 해도 돼요. 왜 나는 부활할 자신이 있거든. 근데 황 대표는 그게 쉽지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커. 까놓고 진짜 큰 얘기해서 차이가 있어. 황 대표는 저랑 똑같아요. 제가 좀 출마한다. 뭐가 달라? 그렇죠. 법조 출신 그러니까 당대표급으로 갑자기 아니 그게 이제 어차피 여의도에는 초선과 재선과 아무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 있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전직에 검찰총장까지 하고 했던 저 떨어진 사람보다는 예. 갓 로스쿨 졸업해도 당선된 사람 나은 거 아니에요 여의도에서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황 대표는 하나 똑같은 거요. 법조인 출신에 그러니 안대희 대법관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영입돼가지고 그때 마포 출마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치권에서는 이제 이름이 회자가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왜 황 대표는 어떻게 해서든지 배지를 달고 이걸 놓기가 싫어할 거라고요. 그게 제가 항상 얘기했죠. 보수 통합이 물리적, 화학적으로 잘 될 수 있냐의 마지막 저는 하나의 변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그 얘기를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저 그 최보식 선임 기자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를 인터뷰했어요. 그거 예. 봤어요? 못 봤는데. 그 마지막 막 내다가 저는 다 마지막 봤는데 마지막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총선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3, 40대 위주로 판을 짜고 싶어 한다는 거야.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는데 그래도 현실적 30, 40대만 다 할 수 없고 50대까지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친박들 황교안 자유한국당에서 예를 들면서 버리면 우리는 받는다. 아 공화당에서.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예. 그러면서 거기 배박이란 표현을 쓰더라고. 배신한 예. 배신한 친박계. 탄핵은 어쩔 수가 없다가 말하는 그러니까 영화를 누릴 건 다 누렸으면서 네. 탄핵은 어쩔 수 없다고 지금 말하는 배박이 있다. 그래도 YK 이렇게 나와요. Y는 우리가 말하는 그 Y일 거야.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 공화당으로 이제 친박이 만약에 쳐내면 받아가지고 독자 생존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인터뷰 말미에 최보식 선임 기자가 뭐라고 쓰면서 기사를 끝맺냐면 어쩐지 처음으로 돌아간 느낌이다. 이게 이제 보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 원점으로 기분이다.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 공화당이라는 데가 물론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새보수당에서도 우리 공화당 같이 하는 걸 크게 원하진 않을 거예요. 새보수당도 그렇죠. 우리 공화당도 그렇잖아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부담스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어떻게 융합시켜 내가느냐는 거 음. 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됐죠. 하태경 대표 그런 얘기하대. 다 우리 통합은 새누리당 자유한국당하고 새보수당하고 당대당 통합이다. 그 얘기했었죠. 어저께인가. 오늘 얘기. 우리는 합당 대상으로 나랑 상의하고 한 얘기 아니니까 자유한국당 외를 생각하지 않고 거기 있다는 얘기는. 대표급이고 거기는 위원장인데. 그럼 그 이상에 더 나가는 거는 싫다는 거잖아요. 음. 그럼 결국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죠. 현재 딱 봤을 때는 이제 보수 쪽의 대통합이라 그러면 어쨌든 네. 자유한국당과 새보다 제일 새보수당과 중요하죠. 공화당. 그러니까 네. 이게 세 개를 네. 이제 보수 진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근데 이제 요 세 개를 모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이제 갭이 크다 근데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공화당이 그냥 한 오른쪽으로 밀어버리고 음. 아주 미미한 지지율로 밀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예. 정말로 친박을 쳐냈을 때 그 친박들이 일부가 우리 공화당으로 가서 우리 공화당에 진짜 세가 좀 커지고 속된 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옥중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몸집을 불리면 이거 진짜 골 때려지는 거죠. 자유한국당 그 쪽에서. 박근혜 퀴즈의 감으로는 절대 박근혜 대통령은 옥중 메시지 안 보냅니다. 그거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 선거 여왕인 이유가 예. 이기는 선거 음. 아니면은 자기가 개입하면 이기는 선거에만 개입하기 때문이에요. 보면은 예전에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그 선거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절절히 지원 유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막판까지 안 가다가 거의 이제 조금 이제 생색내기 정도 유세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가 뭐냐면은 이분은 정확히 판을 읽어요. 적어도 그 감은 있어요. 근데 이 판에서 16년은 못 읽었잖아. 뭐가 16년 총선은. 그러니까 망한 거지. 그러니까 이분이 그 제일 중요한 판을. 이분이 지금 시점에서 아무리 옥중이라 그래도 과연 내가 개입해가지고 지금의 우리 공화당을 주류로 밀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은 왜냐면 그러는 순간부터 그 자유한국당의 많은 의원들이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사라져 버려요. 예, 우리가 이 정도로까지 애매모호한 세모 포지션으로 기다려줬는데 결국엔 우리 공화당을 밀었다? 그럼 아 저건 이제 안 되겠구나. 제가 이런 생각이 보기에는 들거든요. 뭐 박근혜나 우리 공화당 큰 변수가 아니고 짧게 얘기하면 결국은 이제 자유한국당과 지금 새보수당이 핵심인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오늘 하태경 대표가 다 보여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황교안 대표한테 세 가지 수용할지 말지 계속 요구했잖아요. 예. 밝혀라 그랬는데 뭐 6가지 그 내용 안에 들어있다. 아무리 봐도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단 말이에요. 약간 근데 아사모사하죠. 예. 근데 들어인 걸로 치겠다. 음. 마음이 급한 거죠. 그러니까 막 지금 다른 세력들 뭐 지금 우리 공화당 다 끼지 말고 그냥 우리 둘이끼리 일단 연대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빨리 하자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이준석 위원장님은 아니라고 하지만 아마 이거를 서두르는 느낌이 빡 든단 말이죠. 그 세 가지 요건을 어찌 보면 스스로 처리한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황 대표가 스스로 세 가지를 받아들였다는 말은 안 했어요. 6가지 안에 들어있다는 말로 했지. 애매하게 넘어가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저는 그 이제 자유한국당과 이 새 보수당 사이의 그 얘기는 거의 끝났다라고 봐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이제 곧 조만간에.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뭐 어느 정도 이제 명분은 이제 끝났잖아요. 명분이 처음에 3가지 내세웠는데 그거를 적어버렸으니까.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남는 거는 뭐겠어요. 결국 공천 문제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기타 세력들은 아마 끼기 싫어하겠죠. 우리는 나랑만 놀아줘. 우리 둘이만 놀아 이러는데 자꾸 옆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놀자 같이 놀자 이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뭐 황교안 대표는 아마 계속 원어브 댐으로 만들려고 하겠죠. 근데 일단- 아니 형님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게 뭐냐면 그 저는 결혼 안 해봐서 모르지만은 결혼하기 직전에 남녀가 예를 들어 만났어요. 그랬는데 여자가 예를 들어 여성분이 오빠 나 사랑해 이랬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너에 대한 호감은 있고 그런데 대충 뭐 사랑하는 걸로 해둘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표현하면은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학생 대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하자 이래버렸잖아. 사랑하는 것으로 해석할게. 했고 결혼하자 이래버렸잖아. 해석으로 한 거야. 해석으로. 그렇게 해버렸으니까 근데 문제인 그게 거지,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형님한테 진짜 그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건데 하태경이 원래 이렇게 서두르는 게 조건이 난- 맞으면 비즈니스 차원으로 살 수도 있는 거야. 왜 서두르는 나는 거지? 왜 나는 서두르는 분명히 거지? 그걸 못 들었거든 나는 못 아니 들었어요. 보수의 가치는 그게 아니지 않아. 가족과. 아니 난못 들었어 나는. 아니 말로 아니라 종이라도 써가지고 도장 찍은 것도 나중에 이게 그러니까 뭐 그런 적 없다 오늘 이래버리는데. 하여튼간에 하태경 의원, 하태경 대표 최고위원, 지금 책임 책임 대표. 대표. 책임 대표. 예. 이 양반 얘기는 진짜 명시적으로 사랑해라는 말을 듣기도 전에 지금까지 너의 태도와 눈빛으로 보았을 때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해석할게. 자 이제 진도 빼볼까? 이렇게 얘기한 것과 사실은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협상 굉장히 몰아붙이긴 했는데 더 몰아붙여서 판을 깨고 싶진 않거든. 그러니까 해석으로 지금 해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 공화당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문제가 남죠. 근데 저도 좀 비슷한 의견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메시지를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내겠느냐, 전 안 낼 것 같아요. 그게요. 황교안 대표한테도 자유한국당에도 안 낼 것 같고 우리 공화당에도 간접화법으로 유영하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 통해서 간접화법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다 해석이야. 알고 보면 본인의 해석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쉽지 않아요. 네. 그거. 예. 내가 신장식이라는 사람을 찍고 싶어. 근데 신장식이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여주냐는 거지. 정말 좋은 사람은 나쁘게 보여주면 나쁜 사람이잖아 그냥. 선거판에 모르니까.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최고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신비주의고 나쁘게 말하면 소통 불가인데 예. 지금 더 그렇잖아요. 확인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유영하 변호사가 움직인다는 얘기를. 그 얘기 그걸- 벌써 한 두세 네. 달이 뭐예요? 한참 전에 얘기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어요. 저는. 네. 근데 그게 유영하 변호사 움직이고 예를 들면서 박 전 대통령 메시지를 호가호위해서 다니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아무도 확인을 할 수가 그렇네요. 없어요. 그렇죠. 그게 더 무서운 거니까 오히려 확인이 되면 확인 안 되는 얘기 그만하자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는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저는 어쨌든 이제 사실은. 노이즈가 계속 모든 메시지에 예, 낄 수가 있으니까. 그 노이즈가 낄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게 이제 두려워서 그러는 거고 그래요. 우리 공화당이 이제 세를 좀 불리는 게 얼마나 좋겠어. 형 좋지. 예? 형 좋을 걸? 근데 우리 공화당 지지율이 실제로 그렇게 안 나와. 근데 그러니까 태극기 수도권에서는 부대 막 밖에 보이는 사람들은 근데 많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 지지율은 많이 안 수도권에서는 단순히 뭐 영남은 상관없어 사실. 네. 근데 수도권에서 2, 3%로도 갈리는 어떻게 될지 거니까. 모르니까. 그게 자주 그러니까 영향 있죠. 단순히 2, 3%를. 나는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 같은 데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실수를 한 게 있었다고 봐요. 뭐냐면 그 작년 4월달에 여영국 후보 그 창원에서 선거 있었잖아요. 거기 우리 공화당 후보가 출마를 네, 해서 맞아요. 1.7%인가 뭐 1%인가 0.8%인가를 받았다고요. 네. 근데 0.4%가 0.5% 차이로 여영국 그렇죠. 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한테 이겼어요. 음. 근데 그 첫 마디가 나경원 대표가 당시에. 나경원 대표가 당시에 첫 마디가 우리 공화당이 그때는 대한애국당이지. 대한애국당이 출마를 안 했으면 우리가 이겼다. 네, 맞아요. 그 얘기는 뭐야? 그러니까 바로 그 조원진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다음 선거구에서 다 출마한다 다음에 네.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만져서 키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자력으로 이겨내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그런 메시지를 딱 줘서 우리 공화당의 운신의 폭을 좁혔어야 되는데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 대표가 자꾸 일베 보고 자꾸 보수 유튜버가만 보고 하니까 세상이 그렇게만 근데-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장식 변호사가 정의당 해보셨으니까 오래 해보시 알잖아요. 제가 워낙 저는 정의당이 상수인 지역구에서 계속 있어서 표 분석을 하는데 예. 정의당의 표는 그 양자 대결이 얼마나 격화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그게 늘었다 많이 줄었다 해요. 신축적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늘었다 거죠. 줄었다 해. 너무나도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여유를 가지고 정의당 지지율을 막 높이게 지역구에서 찍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보전받아라 이러면서 찍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절대적으로 박빙이 예상되는 승부처에서는 진짜 아무리 좋은 후보가 나와도 1%대로 묶이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은 저는 그게 전략적 투표를 하기 때문이고 저는 대한애국당이 아까 주장하는 그런 어떤 우리 공화당이 주장하는 그런 지분이라는 것도 이렇게 선거가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그 영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 대표가 그걸 생각하고 그렇게 틈을 주는 발언을 하지 말았어야 돼. 그러니까 좋아요. 그 발언을 듣고 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공화당이 대단히 그렇지. 이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 만져서 키웠어요. 좋아. 제가 일단 여기까지